입자 경계 조건을 사용한 상온 초전도 위상 절연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대레사입니다. 상온 초전도체의 동작 원리는 자발적 대칭성 깨짐에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암흑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입자라고 생각하면 반입자와 입자가 부딪히면 아주 많은 큰 에너지가 발생한다. 큰 에너지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입자와 입자가 만나면 이 입자와 반입자의 관계는 전자와 스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나타나면 스핀이 사라지고 스핀이 나타나면 전자가 사라지는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힘과 에너지는 대칭성의 관계가 있고 전기와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장은 인력과 척력의 관계이며 양력과 강력의 관계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렌츠의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있고 그때 서로 에너지가 변환이 될 때 대칭성 깨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칭성 깨짐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칭성 깨짐과 자발적 대칭성 깨짐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은 또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제로가 되면 초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양자 터널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에너지와 진공 에너지 등이 입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때 양자 터널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전도와 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987년에 고온 초전도체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최근에는 상온 초전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물질이 자성 물질이어야 되고 높은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당히 낮아야 되는데 최근에 절연체이면서도 자기장이 하나도 없어도 상온에서 초전류가 흐르는 위상 절연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상온 초전도체는 카보네시처스 설프하이드라이드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상온에서 동작하지만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논문이 나왔는데 그것은 위상 절연체를 이용한 양자 터널링 방막 트랜지스터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발표가 되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논문들을 통틀어서 1%의 탑 논문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6개월간 그 기록이 지속되었습니다. 양자 터널링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2000년도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2000년도에 이 물질을 연구를 할 때 이 물질이 위상 절연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절연 물질에 대한 연구를 계속 쭉 해오면서 결정적인 것이 2015년도에 터널링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온 초전도체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상온 초전도체 물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논문들이 한 150편 정도가 넘고 특허가 15건 이상 됩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고 싶은 과학의 난제는 위상 절연체를 이용해서 암흑 에너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락의 반물질이나 마요나라 페르미온 위상 절연체와 같은 것은 에미네터의 대칭성 이론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렌츠와 패러데이, 맥스웰과 같은 전기공학자들이 전개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한 자기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이소의 게이지 이론인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암흑 에너지를 예측하였고 렌츠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재해석해서 상온 초전도체가 동작하는 그 원리인
자발적 대칭성 깨짐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지 이론을 제안하고 완성하였습니다. 자발적 대칭성 깨짐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그중에 초전도체를 연구를 하던 남부가 자발적 대칭성 깨짐에 관련 논문을 쓰면서 세계의 쿼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자연의 힘과 에너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이것들은 입자와 반입자, 전자와 스핀의 관계이며, 이제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의 메커니즘으로 이 에너지가 이제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역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고온 초전도체는 일반 역학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상온 초전도체나 위상 절연체는 양자 역학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제 뭉뚱그려서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연체라고 하면 에너지 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인데, 위상절연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핀마저 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 표면으로 전류가 흐르는 스핀 전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스테빌리티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트랜지스터가, 우리는 N형 트랜지스터, P형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에서는 터널링 현상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하지만 위상절연체를 이용해서는 이제 터널링 현상이 쉽게 관측되고,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이 데이터에서 쉽게 관측이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은 이제 위상절연체를 LED에 연결해 봤을 때 이 LED에서 열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제로가 되고 터널링 현상이 나타나면, 즉 초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터널 현상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터널링 현상의 종류가 이제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스핀 전류가 종류가 4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일 페르미온, 디락 페르미온, 마요네라 페르미온, 그리고 또 한 가지 뉴트리노에 대한 것도 이렇게 다른 특성으로 관측이 된다는 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이 제로가 되고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물질에서는 핵융합 반응, 방막이니까 이제 친핵성 반응인데, 그런 친핵성 반응에 대한 연구는 2004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고, 10년이 지나서 터널링 현상을 관측하고, 그 이후로 그 초전도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상절연체는 표준 이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표준 이론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의소이고, 그 이의소는 그 페르미온 게이지장을 처음 만들고 이제 완성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르미온 게이지장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대칭성 원리에 대한 업적들이 위에 설명되어 있고, 밑에 부분에 있는 업적을 낸 사람들은 다 이의소의 페르미장 이온의 영향을 받고 나온 성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장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와 자기장이 서로 에너지 교환을 하는데, 이때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진공 에너지 혹은 암흑 에너지가 입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암흑 에너지와 입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계치 조건이 필요한데, 그 경계치 조건은 바로 그 암흑 에너지와 입자 사이의 관계이며, 입자와 반입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입자와 반입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게이지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1929년에 독일의 허만 바일은 바일 페르미온이라고
그 존재를 예측하였는데 실험으로 관측된 바는 없습니다. 37년에 에토레 마요나라 역시 마요나라 페르미온에 대한 것을 예측하였으나 예측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제 6월에 발표된 그 터널 위상절연체에서의 터널링 현상으로부터 터널링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패턴에서 마요나라 페르미온과 디락 페르미온, 바일 페르미온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관측해서 데이터를 내고 논문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발적 대칭성 깨짐과 그 대칭성 깨짐과는 아주 다른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특성이 아주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전개하고 자개 사이에 에너지가 교환되는 그런 방법인데 방향이 누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일반 그 자동차용 전조등 LED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한쪽에는 위상절연체를 연결하고 오른쪽에는 그냥 LED를 그냥 전기를 연결해서 켜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초전도, 상온 초전도 위상절연체가 연결된 쪽에서는 자발적 대칭이 이제 위상절연체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LED에서는 9.7W의 소비 전력이 카운트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120W급 대용량 LED가 여기에 이제 위상절연체를 연결했을 때 여전히 잘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동영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장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이 입자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페리티 대칭성을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가 위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차지 대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성자가 있을 때 중성자가 이제 베타 분계를 하게 되면 전자, 양성자, 뉴트리논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만의 그림을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파인만의 그림을 관찰을 해보면 이제 뉴트리온을 이제 반입자로 보게 되면 전하 대칭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이제 말하기를 차지 대칭성 깨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보다 10년 전에 우정신이 페리티 대칭성 깨짐에 대해서 관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차지 대칭성이 깨짐 혹은 페리티 대칭성 깨짐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개와 자개의 그 전하 대칭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개와 자개는 서로 대칭적인 관계인데 그 대칭적이란 관계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개는 그 강력입니다. 전개는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동작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이 변한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 대칭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동작하는 양력과 강력의 그 위치하는 그 위치도 이렇게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은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진 그림을 다시 바탕으로 해서 다시 중성자의 베타 분계를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양성자가 반입자인 스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차지 대칭성 보존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페리티 대칭성 깨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상을 적용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페리티 대칭성 보존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온 초전 토체는 페르미온 게이지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터널 현상을 관측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암흑 에너지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위상절연체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상절연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반도체 공정 원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도체의 특징은 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표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것은 표면 에너지가 높다는 것인데 표면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가 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텐셜 장벽 에너지가 됩니다. 음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면 온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상절연체는 상온에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전기와 자기의 에너지로 이렇게 보았을 때 왼쪽은 자기의 에너지인 진동 에너지 구간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전자가 이동하는 운동 에너지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렌츠 평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렌츠의 법칙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가죠. 음의 에너지라는 뜻이죠. 플러스, 얘는 플러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진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진동 에너지가 극대화됐을 때 온도가 제로가 돼서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운동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에너지 소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도전 과제인 이유는 BCS 이론이 더 이상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포텐셜 장벽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입자사의 반발력을 나타내는 쿨롱 장벽에서는 터널링 현상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쇼키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의 계면에서 나타나는 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위 장벽입니다. 이 쇼키 장벽에서 바로 음의 에너지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터널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링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그림은 이렇게 수정돼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데, 이 렌츠의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진동 에너지에 서로 이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는 강력이고 이쪽은 이제 양력이고, 이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이 입자들의 상태는 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제 더 약한 에너지가 되면서 자발적 대칭성이 이렇게 깨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렌츠의 법칙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에너지라는 이 뜻을 우리는 이제 의미 있게 다시 한번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진공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는 이제 그걸 입증한 사람은 디락이고, 디락의 방정식에서 음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음의 에너지는 디락도 이야기했듯이 진공 에너지입니다. 그 진공 에너지가 이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반입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에 보면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 패턴이 터널링 현상에서 나타나는 패턴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상절연체에서 나타난 특성이니까, 이 위상절연체의 특성의 그 터널링 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한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왜냐하면 스핀이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스핀에 디락 바이너스 핍슨이 그걸 분석하면 그 암흑 에너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위상절연체에 있습니다. 위상절연체를 가지고 이제 자발적 대칭성 깨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심도 있게 하다 보면 이 진공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를 이제 입자로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아주 이 위상절연체가 암흑 에너지를 의미를 밝히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짐작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힉스 발전기라고 하면 얘가 이제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전기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힉스 발전기에 대한 개념은 전기공학자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대칭성 원리입니다. 그 대칭성은
전기와 자기 에너지에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얘는 입자 반입자의 관계이며 전자와 스핀의 관계입니다. 양력과 강력의 관계이며 인력과 청력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역학적으로 봤을 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원리로 이 힘의 원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 에너지와 진동 에너지로 이제 나누어지고, 이제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영상은 이제 그 상온 초전도체 위상 절연체를 만들어서 LED에 붙여서 이제 연결해주면 이제 LED가 잘 동작이 되는데, 여기 이 LED에서 열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LED 그리고 위상절연체 딸랑 이거 하나로 이렇게 이게 동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상절연체가 스핀 전류가 얼마나 안정성이 우수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질문은 특허와 연구진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위상절연체를 만들고, 두 번째는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 상온 초전도체를 전기 시스템에 붙여서 이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세 기관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천 특허와 관련된 위상절연체를 만드는 기술은 이제 한국 청주대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무선 전력 전달 시스템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세계 탑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 연구의 그 미팅 같은 것은 이제 꾸준히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난제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은 위상절연체에 있습니다. 위상절연체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를 연구를 이제 정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의 핵심은 위상 절연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위상 절연체를 잘 만들면 상온 초전체는 그냥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 기술은 이제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청주대학교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라도 이제 코어를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